안녕하세요. 글로벌텍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서 소개해드릴 차량 지금 보고 계시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G7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장 작은 크기의 엔트리 세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 스포티 세단에 가까운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이나 실내 보시는 이 실내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 스포티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GV70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GV70 같은 경우는 이제 SUV다 보니까 조금 이 실내 공간에서 좀 여백의 미가 두드러지는 편안한 이 감성의 실내 공간을 보여줬다면 G70은 확실히 이 스포츠 세단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70의 좀 다양한 기능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실내 공간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는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됩니다. 12.3인치 크기의 이 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그렇게 확연하게 티는 나지 않겠지만 입체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이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를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또 끌 수도 있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화면상의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이 메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처음에 오일 온도 같은 이러한 게이지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적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변경해서 보기 편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적지를 좀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목적지에 대한 경로 정보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주의 수준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시켰을 때 차선을 밟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좀 깔끔한 형태의 폰트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계기판 같은 경우에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주행 모드별로 조금 디자인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ESP가 오프가 되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이고요. 커스텀 모드, 그 다음에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에코 모드인데요. 에코 모드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인 주행을 하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분위기에 맞게 파란색으로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가 좀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빨간색 기조의 이런 스포츠 모드, 이런 디자인으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요, 좀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죠. 좌우로 좀 스티치가 이렇게 빨간색 스티가 저해진 스티어링 휠, 그리고 그립감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이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폭신한, 그리고 그립감이 좋은 이러한 소재들도 돼 있어서 주행을 해볼 때 상당히 스티어링 휠이 손에 잘 감기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을 했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기본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좌우로 이제 슬라이딩을 해서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도와 함께 이 오른쪽 끝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리기도 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 GV70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G70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뉴를 봐도 지금 지도 화면을 바꿔보면 보통 이제 이곳에 이제 증강현실 메뉴가 따로 있긴 했는데 3D 입체 화면, 그 다음에 가장 수직으로 보는 화면, 이 정도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경로 검색 같은 것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이제 즐겨찾기 메뉴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폰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성 메모 같은 경우에도 기능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죠. 음성 메모 같은 경우에 주행 중에 갑자기 뭔가 기록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는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된 내용은 화면 왼쪽에 표시가 되고요. USB로 이런 식으로 USB에 저장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하는 메뉴들을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조장치 컨트롤 패널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풍향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으로 좀 표시가 되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 녹색 아이콘이 돌고 있는데 공기청정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기 질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태인데 공기청정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가보면 이제 빌트인 캠인데요. 자, 빌트인 캠의 쓰임새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 중에 블랙박스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주행 영상을 담는 용도,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있습니다. 지금 주행 중 상시 녹화 기능을 좀 활성화시킨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블랙박스 영상처럼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조금 활성화를 시켜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 영상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방에서 보는 카메라만 내용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도 함께 지금 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보이는 영상들도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전방과 후방의 영상을 함께 볼 수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트인 캠 옵션을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효율이 조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블랙박스를 그냥 사제 블랙박스 장착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빌트인 캠 옵션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저장된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USB 메모리나 이런 식으로 저장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발렛 모드 지원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카페이 앱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승차다 보니까 기능을 좀 사용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가맹점이 많이 늘고 있죠. 주유소나 사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굳이 실물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량 안에서 내비게이션 화면 상에 이제 결제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 안에서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카톡 메뉴도 이제 집에 있는 IoT 기기들을 조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부분 한번 보죠. 차량 같은 경우로 한번 메뉴를 옮겨보면요. 자,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응답성, 이건 좀 빠르게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행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고속도로 주행 시에 그 내비게이션 정보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지에 대한 그 활성화 기능들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 속도 제한에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운전자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 경고 시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느리게 보통으로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경고 음량도 이쪽에서 4가지 볼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들로 진동을 주면서 이제 경고를 할 건지도 이곳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정 충돌과 관련된 설정들, 차로 이탈 경고, 단순히 경고만 할 건지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도로의 중앙으로 이제 차량을 옮기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곳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이제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설정에, 운전자의 설정에 맞게,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경우에도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돼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AWD 4륜 구동이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정도 이곳에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운전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커스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는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운전자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실제 주행을 해봐도 이러한 것들의 설정에 따라서 좀 사운드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약하게와 강하게 요 사이에서 상당히 조금 그 차이를 아주 크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가상의 사운드라는 느낌은 좀 강하게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를 조금 자극하는, 운전자 드라이빙 감각을 좀 자극하는 이러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활성화도 그리고 관련 어떤 정보들을 표시할지도 이곳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입체 기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하게도 입체적으로 더 보이기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심하게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테마 선택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끄는 경우에는 3가지 테마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이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이 테마 가운데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알림 시기 같은 것 경우에 설정, 그 다음에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 같은 경우에도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웰컴 사운드 설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기기 연결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음성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카카오 프렌즈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과 어피치 이 2개의 음성을 선택을 할 수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테마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그다음에 시계를 표시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 좀 분할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꿀 때는 이렇게 꾹 눌러서 메뉴를 꾹 눌러서 위아래로 이제 순서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이 즐겨찾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단에 보면 이 별표 표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도나 아니면 라디오 같이 자주 쓰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즐겨찾기 메뉴를 지정을 한다면 조금 더 자신이 좀 선호하는 메뉴를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모드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차량의 왼쪽에 보면은 상단에 모드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메뉴가 나오게 하는지도 이쪽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부분이 바로 미디어와 관련된 메뉴인데요. 이 미디어 메뉴로 가 보면은 지금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이 상단 위쪽에 그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3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모드, 그 다음에 관객 모드, 무대 모드 3가지로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소리를 좀 들려드리죠. 자, 지금 이제 일반 모드고요. 지금은 관객 모드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무대 모드로 좀 듣고 계시는데요. 자,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들리시는지 좀 차이점을 잘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차이를 크게 느끼긴 어렵지만, 관객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소리가 주로 운전자의 앞쪽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듯한 이러한 소리의 형태로 음장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좀 소리가 좀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각각의 모드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좀 경험을 해 보신다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향 모드로 조금 아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관객 모드로 듣는 게 꼭 흡사 콘서트 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음색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라디오 메뉴를 한번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지금 라디오 모드 같은 경우에 독특한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사운드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운드 하운드라는 그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의 제목이나 가수명을 찾아주는 기능인데, 만약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고 있다가 음악이 나오는데 이 가수 누구지? 하고 궁금해질 때는 바로 이 사운드 하운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가수와 노래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클래식 채널을 잠깐 틀었는데요. 여기서 사운드 하운드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지금 검색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관련된 음악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찾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듣고 갈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사운드하운드 버튼으로 친절하게 좀 찾는 기능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나 이제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리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웹 매뉴얼이라든지 DMB 미디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설정 메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는데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쿨링 시트 같은 경우 이런 버튼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 형태인데요. 일반적인 풀 오토 에어컨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티어링 히팅 기능도 이쪽에 있고, 이제 공기청정 기능은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버튼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상당히 좀 아래쪽에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큰 크기의 스마트폰도 넣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넓은 형태의 기어 노브가 좀 특징이 되겠고요. 그립감이 상당히 좀 좋은 형태입니다. 드라이브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다이얼을 좌우로 움직여서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이얼을 돌렸을 때 이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의 이 우측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주차 시에도 R 모드로 바꿨을 때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화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다양한 화면을 통해서 차량 주변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 탑뷰 방식 같은 경우에 크기를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방, 그다음 후측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라든지 야간 모드, 그다음 명암 같은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메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차량의 360도 뷰, 그러니까 차량을 GV70에서 봤던 이 차량의 360도 뷰 같은 경우에는 45도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암레스트 하단의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좀 깊은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안쪽에 USB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측면에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수석의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답게 굉장히 아주 강렬한 인상의 이 스티치가 들어간 이 시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했을 때요. 지금 다이얼을 통해서 주행 모드를 변경했을 때 각각의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시트에 사이드 볼스터가 운전자를 잡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사이드 볼스터가 운전자를 더 꽉 잡아주게 되겠고요. 또 컴포트 모드로 바꿨을 때는 이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더 풀어지면서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돕게 만들죠. 시트와 연동이 돼서 주행 모드가 연동이 돼서 작동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시트가 몸을 잘 잡아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시트에서의 불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70의 실내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 몇 가지를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스포츠 세단에 걸맞는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이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공간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는 무릎 공간이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3 시리즈나 C클래스와 비교해서도 이렇게 부족한 공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또 넉넉한 공간이라고는 느껴지진 않네요. 그리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머리 공간 자체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위쪽에 조금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따로 확인할 수가 없네요. 앞쪽에는 1열 쪽만 이제 위치하는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 2열 시트 역시 좀 강렬한 디자인의 이런 스티치가 들어간
같은 동일한 분위기, 1열과 동일한 분위기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3개가 좀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뭐 3명이 앉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가운데 구동축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인 2명이 뒷좌석 2열에는 앉기에 적당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풍구도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 뭐 통풍 기능은 따로 없지만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 열선 시트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모델답게 이렇게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빨간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를 열어보면은 단촐한 분위기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각도 조절이 따로 되진 않습니다. 이제 6대4로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지금 2선을 이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좀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 지금 도어의 유리창의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좀 스타일을 중시한 차량이다 보니까 유리창 면적이 좀 상당히 좀 좁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 한번 내려보면요. 그래도 이제 유리가 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깔끔하게 이제 수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답답함은 조금은 더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열리는 이렇게 트렁크 도어를 가지고 있고요. 입구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죠. 지금 이 도어 자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도드라지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구 자체가 그렇게 넓은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쪽의 공간이 그렇게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리고 좌우 측면 같은 경우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짐을 싣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입구가 높고, 그리고 지금 바닥면과 좀 높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짐을 처음에 무거운 짐이라면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게 싣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재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닫을 수도 있습니다.